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의 실력과 체급 차이를 박살낼 수 있을 만한 깡따구와 근육이 없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NBA. 특히나 빠른 속도로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 덩크를 뽑거나 반대로 그걸 막아버리는 광경들은 마치 야수들의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엄청나게 흉폭한 선수 한 명을 소개할 건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케빈 가넷, 늑대들의 왕이라 불렸던 사나이입니다. 한번 물었다 하면 절대 놔주질 않을 것 같은 공에 대한 집념과 살벌한 그의 패기는 같은 빅맨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날렵한 상대 선수들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용맹함은 당시 많은 유망주들에게 롤모델이 될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21년 동안 벌어졌던 그의 NBA 사투는 과연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 도시에서 태어난 케빈 가넷은 어릴 때 친아빠로부터 버림을 받고 엄마의 손에서만 길러졌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NBA 인기가 급격히 늘어나자 중학생이었던 가넷은 농구에 빠져들게 되었고 꼭 이걸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키가 이미 2m를 넘었던 그는 우월한 피지컬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까지 발휘해 고교 무대를 압살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활약 끝에 그는 3학년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고교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한 나이키 캠프 경기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가 속한 팀을 담당하게 된 감독은 208cm의 몸무게 90kg였던 가넷의 삐쩍 마른 체형과 평범한 덩크를 보자마자 크게 실망하였는데요. 곧바로 그는 가넷에게 기집애같이 하지 말고 짐승처럼 과감하게 찍어 누르라며 조언을 해주었고, 이 말 한마디에 크게 감명을 받은 가넷은 이때부터 덩크를 한 뒤 고함을 지르고 가슴을 마구 두드리는 특유의 도발적인 스타일을 가지면서 또 한 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 막바지에 선수생활 위기를 겪고 마는데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을 구타하는 사건에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 경찰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저 지켜본 것 뿐이라서 별탈 없이 풀려나긴 했지만 그 사건 때 받은 오해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 가넷은 이를 견디지 못해 일리노이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러자마자 그는 곧바로 평균 25.2득점, 17.9리바운드, 6.5 블락의 어마무시한 기록과 함께 팀을 28승 2패로 이끌었으며 동시에 미국 최정상급 유망주에 올라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졸업 후 대학을 갈지 아니면 바로 NBA로 직행할지 궁금해하였는데 당시 가넷은 공부머리가 그닥 좋지는 않아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SAT 시험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치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별수 없이 1995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NBA 팀들은 검증되지 않은 유망주라는 이유로 고졸 선수들을 20년간 단 한 번도 뽑질 않았었는데요. 즉 도박이나 다름없었던 가넷의 도전은 놀랍게도 5번째로 뽑히면서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늑대 군단 미네소타 팀볼 울브스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키는 2m13으로 빅맨으로선 아주 딱 맞았지만 몸무게는 여전히 100kg도 되지 못한 부실한 피지컬이라서 시즌 초반 가넷은 제대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바로 미네소타 단장이었는데 가뜩이나 팀 성적도 좋지 않은 마당에 자신이 공들여 뽑은 가넷까지 찬밥 취급을 받자 그는 즉시 감독과 기존의 에이스들을 바꿔버리고 가넷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멤버들로 재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감독은 플립 손더스라는 사람이었으며 가넷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그는 이 어린 선수가 갖고 있던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무게 때문에 아직 골밑까지 밀고 나갈 정도의 힘이 부족하다면 상대 센터를 끌고 나오면 그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드리블과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정확한 미들슛, 그리고 등지고 천천히 밀면서 들어가는 포스트업 도중에 뒤돌아 쏘는 페이더웨이는 가넷이 고졸 출신이란 편견을 깨트릴 만큼 매우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농구 지능까지 명석하여 중간에 패스받아 침투하는 타이밍까지 완벽히 계산할 줄 알았으며 그러한 판단력은 공이 튀어나가는 궤도를 예측하고 잡는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타이밍 맞춰 강하게 내려쳐버리는 블락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그야말로 가넷은
공수에 모두 능한 역대급 유망주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곧바로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에게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들이밀어버리는 그의 신인 선수답지 않은 패기는 팀 동료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이 거침없는 기세는 두 번째 시즌에 돌입하자마자 스테판 매버리라는 가넷의 조력자를 영입하면서 더 강해졌고, 그렇게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로 NBA판을 들쑤시고 다녔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작년 서부 13등에서 순식간에 6등으로 올라 1989년 창단 이래 처음 플레이오프 우승 대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1라운드에서 레전드들을 만나는 바람에 3대0 완패로 무릎을 꿇게 되었지만, 미네소타는 케빈 가넷이 이미 올스타 반열에까지 올랐을 정도로 크게 성장해준 거에 위안을 삼았고, 곧바로 그에게 팀의 미래를 맡긴다는 의미로 6년에 1억 2,6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넷은 3년차에 더 높은 득점력과 다재다능한 활약들을 펼치며 몸값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팀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말이죠. 잠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NBA는 80년대에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라이벌 매치로 90년대에는 마이클 조던을 필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동시에 구단의 수익도 급상승하면서 슈퍼스타들의 계약 금액이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위기에 취해 새파란 젊은 선수들까지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마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계약 금액에 상한선을 걸어두는 몇 가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의 그런 거 없이 아예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통념적인 기준이 계속 뻥튀기 되면서 이는 결국 가넷의 초대형 계약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미네소타 측에선 가넷의 에이전트와 맺은 이 계약을 꽤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 막 2년차가 끝난 스테판 매버리까지 가넷만큼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 구단주 입장에선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은 다행히 경력에 따라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자신이 가넷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스테판 매버리는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고, 홀로 싸우게 된 가넷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돈 때문에 팀이 망가지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미네소타는 당장의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든 재능이 높은 유망주를 얻어보고자 조 스미스라는 신인 선수와 부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맺어 3년을 채우고, 그 다음엔 특별 조항을 이용해서 고액의 계약을 체결해 처음에 부족했던 연봉을 채워주겠다는 비밀스러운 이면 계약이었습니다. 즉,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셀러리캡 제도를 지키기 위한 꼼수였는데, 셀러리캡의 절반을 먹고 있는 가넷 때문에 다른 팀원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 여유분이 부족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BA 사무국에게 들키고 마른 미네소타는 그 즉시 엄중한 처벌들을 받았고, 그 중에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 지명권 박탈은 2004년까지 적용되어 인재 수급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는데요. 이렇게 돈 때문에 벌어진 악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력자 없이 혼자서 팀을 끌고 가야만 했던 가넷은 어찌어찌 슈퍼스타급의 기량으로 02-03 시즌까지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하필 1라운드에서 레전드 두오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을 내세운 LA 레이커스를 만나 처참히 깨지는 바람에 이걸로 가넷은 7년 연속 1라운드도 못 넘는 선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데뷔한 지 벌써 9년차가 되어 03-04 시즌을 맞이한 케빈 가넷. 매 시즌 플레이오프 최약체로 평가받은 미네소타는 이 굴욕을 씻고자 베테랑 선수 2명을 영입해 가넷을 돕게 하였는데요. 그 덕에 감독은 여러 전술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었고, 전보다 부담을 덜 지게 된 가넷은 무려 평균 24.2득점이나 기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실력을 뽐냈으며, 넓은 시야까지 동원한 센스 있는 패스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루키 때부터 꾸준히 근육을 붙여온 그의 피지컬은 이젠 더 이상 비실해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두꺼워졌는데, 그로 인해 골밑에서의 몸싸움이 더 강력해져 평균 13.9개로 리바운드 왕을 처음으로 해냈고, 뿐만 아니라 빠르고 묵직한 손바닥을 이용해 블락과 스틸로 손쉽게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댔습니다. 이처럼 조력자가 2명 붙은 것만으로 기량이 폭주해버린 가넷은 내친김에 팀 역사상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서부 1등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으며,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의 MVP까지 차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활약은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졌는데, 1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를 4대1로 압살해버리면서 그동안에 겪은 징크스를 깨부셨고, 처음 경험해보는 2라운드에서도 강호 세크라멘토 킹스를 상대로 거침없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30득점 이상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키고 다녔던 가넷은 긴 혈투 끝에 4대3으로 킹스를 짓누르고 3라운드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를 제패하기만 한다면 파이널을 갈 수 있는 상황. 여기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1년 전 첫 관문에서 굴욕을 준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의 레이커스였습니다. 그때에는 팀 전력이 약해서 입구컷을 당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두 레전드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는 케빈 가넷은 초반 2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만들 만큼 우승후보 레이커스를 몰아세웠는데요. 하지만 새로 들어왔던 베테랑 2명 중 포인트 가드였던 한 명이 갑자기 부상을 당해 위기에 빠져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업 포인트 가드마저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수들을 조율하고 패스를 담당해줄 사람이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가넷이 직접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팀은 모든 게 꼬여버렸는데,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코트에 나선 가넷과 늑대 군단은 끝내 복수도 못하고 또 레이커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팀원들의 부상 때문에 아쉽게 탈락해버린 가넷은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우승을 목표로 04-05 시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2명이 연봉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팀 분위기는 또다시 돈 때문에 망가져버렸고, 이 때문에 공격과 수비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내고 말았는데요. 결국 그 2명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으며, 게다가 루키 때 벤치 신세였던 자신을 슈퍼스타로 이끌어준 플립 손더스 감독까지 성적 부진 때문에 해고를 당하면서 아예 기댈 곳조차 없어져버린 가넷은 결국 팀의 추락을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 욕심으로 결속력이 무너지는 것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그의 심정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넷은 책임감을 갖고 2년이나 더 팀을 위해 뛰었으며 06-07 시즌까지 평균 20득점 이상과 리바운드 왕을 4번이나 연속으로 해낼 정도로 매 경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팀의 성적은 플레이오프는커녕 아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렸고, 가넷의 나이는 벌써 31살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걸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케빈 가넷은 결국 12년 동안 지켜왔었던 늑대 군단 미네소타를 포기하고 끝내 떠나게 되었습니다.